네, 그래가지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되게 춥고 낮에는 좀 괜찮고 또 밤에는 춥고 괜찮아요. 시즌 여기다 놓으면 아 요거 저기 제가 이 할게요.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가 감기가 안 나오나 봐.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지금 목소리가 좀 잠긴 상태로 나오는데 그래도 듣기 좀 똑똑하시더라도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 순서 제목은 1+1 고음이라고 적었어요. 왜 1+1이라고 적었나요? 이게 안 나와.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인데 괜찮아요? 다들 기분 좋으신 상태이신 거죠? 네, 1+1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 마트에 가면은 어떤 물품을 샀는데 하나를 더 덤으로 주는 경우 있었죠. 네, 그럴 때 값은 똑같은데 하나를 더 받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좋아요. 기분이 좋죠. 어차피 내가 물품을 사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준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고객한테 이야기할 때 이번에 암통합 치료비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예약하기만 하더라도 보험금을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 보장은 2배가 되는 그런 보험이 출시가 된다라는 의미 때문에 1+1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 이번 주까지 걸려있는 시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가동 시책 이거 언제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이거 오늘까지예요. 예,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 달성하신 분들은 200% 시책을 드립니다. 이거 누구한테 드리느냐? 기존 FOP 여러분들 그리고 경력 FOP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달려있는 시책 이동 가동 시책이랑 전략상품 특별 시책 각각 300%씩 걸려 있습니다. 이 인포 가동 시책도요. 마지막에 10만 원부터 50만 원 구간까지 달성을 하시면 300% 걸려 있고 전략상품 특별 시책도 10만 원에서 50만 원 구간입니다. 이 전략상품을 다들 들으셨겠지만 또또합, SI 또또합, 네마모테노, 더건강모테노, 통합간편건강보험 요거에 대해서 체결을 하시면 300%예요. 그러면 도합 몇백 프로입니까? 도합 800. 합산 800%. 어렵지 않죠? 네, 800% 시책이 걸려있고 그리고 우리 기존 경력 FOP 여러분뿐만 아니라 순수 FOP 여러분들까지도 모두 다 걸려있는 시책 요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략담보 건멸 시책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예요. 이 금요일까지도 전략담보라고 함은 특정 순환계 통합치료비 그리고 상급 특수통치 중입자 치료비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인데 원이든 6든 7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암통합치료비 군, 암호거나 그리고 장애통합치료비를 넣고 체결한 증권 체결 가입 금액이 그 증권 그 보험료가 5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얼마 드리는 거예요? 5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100% 드리는 겁니다. 5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십니까? 10만 원 준다는데. 공무원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아무튼 연속 가동 시책이라 그래서 10월 말주차 때 27일부터 31일까지 10만 원 구간부터 50만 원 이상 달성하신 분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보험을 또 체결을 하셨다. 이것도 5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달성하시면 500% 시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말 가열차게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선두성 교육을 들으시고 바로 집으로 방문하지 마시고 본부로 돌아가십시오. 네, 본부로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11월 달에 만날 고객님들 한 번씩 리스트를 쫙 한번 뽑아보시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제안할지 어떻게 화법을 칠지 어떤 플랜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지를 본부 돌아가신 다음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정들 다들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들으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건강보험이나 간편보험 시책도 걸려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인데 우리 프리미엄 건강보험은 표준체 보험이죠. 이 표준체 보험은요 통합치료비를 넣고 계약 체결한 건들 같은 경우는 월납환상 수정료에 300% 시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치료비를 넣지 않고 체결한 건들에 대해서는 200% 시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프리미엄 간편보험, 이건 유병자형이죠? 이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통합치료비를 넣고 체결한 건들은 200% 시책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합치료비를 넣지 않고 체결한 건들에 대해서는 시책이 없다라는 것들 다들 전달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리미엄 건강보험, 간편보험 시책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언제 줍니까? 아, 바로? 이걸 수수료 지급 받을 때 녹아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신책이다. 그리고 프리미엄 건강보험이나 간편보험에도 이런 통합치료비 분들도 탑재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높은 확률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되게 많이 높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 신책도 당연히 걸렸어요. 5만 원 구간부터 50만 원 구간까지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하나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모바일 상품권부터 여러 가지 내가 일상생활에 쓰고 싶은,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런 물품들이 달려있으니까 이거 모든 분들이 다 달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FP 여러분들과 경력 FP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시책을 정리하면 최대 1580% 시책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수 FP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950% 시책이 달려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소수성 미션도요, 전략상품 가설계 5건 이상 하시는 겁니다. 전략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또함, SR 또또함, 내맘 못해도 더 건강 못해도 종합 간편 건강 보험, 요거 가설계 5건 이상 하시는 거니까 모두 다 미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지나갈 건데, 우리 25년 11월달 들어가지고요, 심사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소화가 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간소화가 됐느냐? 우리 영업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이 난리리 보상을 이제 저한테 막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체 보험으로 제가 심사를 올립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은 뭐 무서류 심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서류 몇 개 더 띄워오세요라고 넘어오거나, 또는 방문 진단이라고 팝업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 방진이 팝업이 뜨게 되면 우리 FP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방진이 딱 떠버렸어요. 풀이 확 죽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업할 때 열심히 이제 니즈왕 다 해가지고 개인정보 얻어가지고 딱 설계 넣고 심사 올렸는데 방진이 떠버렸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방진이 좀 많이 뜨거든요. 방진이 떠버리면은 아이고야 이거 또 늘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방문 진단을 접수하면 그 간호사분과 우리 고객님이 또 약속을 잡아야겠죠. 약속 잡은 다음에 이제 뭐 피검사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등등 건강 체크를 하시겠죠. 그 간호사분이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걸 기입하고 심사팀에 넘긴 다음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뭐 5일 정도, 길게는 뭐 2주 정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고객님이 니즈 환기가 이렇게 많이 충족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니즈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나중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고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하지 뭐. 저번에는 가입하고 싶었는데 뭐 다시 생각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단 팝업이 뜨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팝업이 뜰 겁니다. 어떤 거냐? 직접 1년 동안의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분들한테 건강검진 내역을 이제 조회하는 거를 동의를 해주시면, 고객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방문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심사자가 이 고객님의 건강검진 내역을 연락을 하고 바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며칠 동안 걸렸던 프로세스가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가입이 불가능한지 그거를 바로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졌죠? 네. 아니에요? 편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문 진단 요게 굉장히 간소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심사 창을 열어보시면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방문 진단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건보공단 스크래핑 동의라고 탭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또 창이 뜰 거예요. 창이 뜨면은 체크 박스에다가 체크 다 하신 다음에 사전 정보 동의 전송이라고 빨간 박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딸딱 눌러요. 누르면 고객님한테 알림톡이 갑니다. 알림톡이 고객님한테 싹 가가지고 메리트화재 명의로 온 다음에 이 고객님이 이름이라든지 생사번호라든지 이런 간편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또 뜰 거예요. 고객님 화면에서 이렇게 뭐 카카오 인증이든 네이버 인증이든 뭐 등등등 인증을 쫙쫙쫙쫙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건보공단에 있는 정보가 메리트화재로 송신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뜨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심사자분이 열람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고객님이 다 동의를 해주시게 된다면 제가 다시 심사창을 열은 다음에
여기 심사요청 있죠? 요 심사요청 요거를 딸깍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고객 심사자분이 내 고객님의 건강 검진 1년 동안의 그 내역을 보시면서 연락을 하고 심사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업할 때 특히 이제 방진 같은 게 뜨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늘어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했던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고 우리 FP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프로세스가 탑재가 된 거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고 저번 달에 방문 진단이 떠가지고 약간 늘어지셨던 분들은 이번 달 다시 설계해 보신 다음에 요거를 활용해 보시면 정말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11월달 소두서는요 1+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암 통합 치료비는 미리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또는 암 치료를 2개 이상 하시게 된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시원하게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2024년 초반에 암 통합 치료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정보가 있었죠? 암 통합 치료비가 나오기 전에 암주요. 그렇죠. 암 주요 치료비. 그러면 이 암 주요 치료비가 있기 전에 고객님이 저한테 암보험 하나만 짜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FP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암보험 짤 때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넣으셨어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진단비 꽉꽉 채워놓고 그 다음 암수술비, 항암방사제 치료비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넣으셨을 겁니다. 이 진단비를 넣었던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 그렇죠. 우리 고객님 암에 진단 받으시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휴직을 하시거나 권고사직에 이제 당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암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 필요한 단기 생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는요 본인 연봉만큼 또는 본인 연봉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챙겨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좋은 치료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화법을 전개하셨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기계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1억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24년 들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 2월일 겁니다. 우리 메디차제 암주요 치료비라는 게 탑재가 됐어요. 이 암주요 치료비가 나오면서 진단비를 같이 설계하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진단비를 최소화하고 암주요 치료비를 넣었을까요? 최소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후자죠. 왜냐?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이 낼 수 있는 보험료는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험을 짜기 위해서 진단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최소한으로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줄이고 암 주요 치료비라는 거를 넣었을 겁니다. 이 암 주요 치료비라는 거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없어지지만 암 주요 치료비는 1년 동안의 약방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연간 1회씩 그리고 10년 동안 지급을 해줬죠. 그죠? 그러다가 25년 들어가지고 암 통합 치료비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암 통합 치료비 같은 경우는 주요 치료비랑 가장 큰 차이점이 주요 치료비는 연간 1회씩 지급이었지만 암 통합 치료비 같은 경우는 치료별로 뭐 수술은 수술당, 항암 약물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표면 다양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간 1회씩 계속 지급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10년 동안만 지급해줬습니까? 보장 만기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진단비는 점점 최소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 같은 이런 담보들을 최대 보장으로 넣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비단 우리 메디처아제에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타사에 계신 분들도 진단비를 계속 줄이면서 치료비들을 넣고 있었던 그런 설계법이 유행을 하고 있다.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객님들도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보험금. 그렇죠. 암보험이겠죠. 암보험을 내가 가입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따박따박 내고 있었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네. 근데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 돈이 얼마 나오지? 라는 생각이
진단 직후에 바로 들까요? 아니면 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까요? 직후. 그렇죠. 당연히 내가 암에 진단받고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 돈이 얼마나 나오나? 라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진단 직후에 내가 가입한 보험을 들춰볼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객님들이 내가 뭐 암 진단비가 얼마인지 암 치료비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기억이 났지만 생업을 하다 보면은 기억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들춰봤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에 진단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모아놨던 돈 해봤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우리 암 환자가 돼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암 치료 비용이 몇 천만 원 내지는 몇억 원이 들어간다 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가는 금액보다도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 고객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막막한 생각이 들겠죠.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암 같은 경우는요. 급성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암 진단 판정을 받은 날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는요. 일단 조직검사 결과지를 첨부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환자분이랑 상담을 하겠죠. 저번에 보니까요. 위쪽에 여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뽑아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아니라 악성이네요. 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치료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또 조직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를 하는 과정 그리고 뭐 CT 촬영이라든지 MRI라든지 또는 이것들을 암세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치료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2주에서 최대 몇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은요. 진단 직후에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상실감도 큰데 좀 있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으로 촥 지나갈 겁니다. 내가 이제 암에 진단 받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돈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 뭐 비용이라든지 등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촥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연차를 내고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암 환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계획에 맞춰가지고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요. 휴직을 시키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시킬 겁니다. 이건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왜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500만 원 준다는 걸 예를 들어볼게요. 50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원이 500만 원 넘게 퍼포먼스를 뽑아내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회사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안타깝지만 이제 계속 자리도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중단될 거예요. 이 회사 소득이 중단되게 된다면 당연히 내가 내고 있었던 고정비, 뭐 집 대출금이라든지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뭐 등등등 생활비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나갈 겁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요. 그래 버리면 몇 달 안에 정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실감보다도 훨씬 더 큰 게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탈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 계신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아둔 돈이랑 보험금으로 생활 중인데 이게 몇 달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연차를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장기간으로 눈치 보여가지고 직장 상사분한테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또는 이 생계도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등등등등 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가지고 이제 띄워놓은 것 뿐이에요. 엄청나게 생활 굉장히 어렵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진단비를 굉장히 많이 넣고 설계하시고 수술비, 항암 방사선 등등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암보험을 체크를 하셨었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요 진단비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여러 가지들을 넣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이 느낄 때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진단 받았을 때 바로 보험금 청구하면 바로 보험금이 나오죠. 근데 치료가 시작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주에서 몇 달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써야 되는 돈 자체가 굉장히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 중단 그리고 치료를 하기 직전에 정말 돈이 급할 때, 둔할 때, 궁핍할 때 지급하는 암통합치료비 선지급이라는 기능이 메리츠아제에 탑재가 된 것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사에는요 현재는 지금 선지급 기능이 없죠. 우리 메리츠만 업계 유일하게 업계 최초로 선지급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그 케이블 TV 같은 거 보면은 아정당 같은 거 광고 많이 보셨죠? 아정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핸드폰 인터넷만 바꿔도 뭐 128만 원 이러잖아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메리츠아제에서는요 치료 예약만 하더라도 최대 1,375만 원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방사선처럼 치료 2개 예약하시잖아요. 그럼 최대 2,750만 원을 선지급해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고객한테 약간 궁금증을 유발하시면서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렇게 진단비가 굉장히 이제 많이 팔리던 시대에서는요 치료 시작하기 전까지 바로 돈을 받아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이후부터는 설계법, 그 설계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 보니까 진단비는 최소, 그 다음에 치료가 시작했을 때 돈을 받아가는 그런 담보들을 많이 이제 출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암의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나타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암통합치료비에서 이 진단비 영역에 있는 이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50%를 미리 선지급을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 최초고 업계 유일하고 치료 예약만 하더라도 치료 보험금의 50%를 미리 주는 거다 보니까 이 암통합치료비 선지급이 탑재가 된다 보니 담보보험료가 높아졌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낮아졌을까요? 동일. 다 뽑아오셨네요. 그대로. 네, 동일합니다. 이거 선지급이 탑재가 됐다고 해가지고 보험료 더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험료 그대로 10월달 보험료 그대로 선지급 기능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우리 메리츠아제에 어떤 분이 64세 남성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결자감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 그 시차,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분 보시면 23년 11월 28일 날 결자감 진단 받으시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이랑 표적항암 이거를 이제 치료하기로 이제 예약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 치료는요, 24년 1월 26일 로봇 수술하셨고요. 그리고 24년 8월 달에 표적항암 치료 하셨습니다. 그럼 실제 23년 11월 28일 날에 암 진단 받고 치료를 시작한 거는 한 2달 정도가 흐른 뒤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셨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이신 분들이 암에 진단받고요. 진짜 초회 치료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에 소득은 끊길 것이고요. 치료비는 이만큼 책정이 됐는데 진단비는 요거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여기저기 빌리거나 해서 충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돌봐주기 위해,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암통합치료비 선지급 기능이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암 진단 받고 초회 치료하기 전까지도 치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또 한 가지 오래 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암 환자이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실 거예요. 암으로 진단받으시면 일단 멘탈이 운전할까요? 깨질까요? 깨져요. 멘탈이 산산조각 납니다. 일단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어역부역 이제 여기저기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여기저기 막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통화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치료를 쭉 하고 있다가 큰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가 그럽니다. 우리 환자분 이거 치료하고 이거 검사했는데 원무과 내려가셔가지고 중간 정산 해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아 맞다 내가 이거 치료비를 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때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진단받고 치료하고 나서 중간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 25년도에 암 진단비 그리고 암 관련된 담보들 지급건들이 1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사고일 같은 경우가 조직검사 결과 1위에요. 실제로 암으로 판정받은 날이죠. 그리고 이 결제일자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제일자가 보험금이 나간 날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으로 진단받고 이러이러한 치료들을 하다가 중간 정산해가지고 이제 보험금 그때서야 청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발생을 하다 보니 실제로 최초 암 진단받고 나서 보험금 청구한 날짜가 한 2달 정도가 넘게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의 진단비라든지 치료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보험금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곤곤하실 텐데 암통치 선지급을 그 중간에 예약만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아가신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리츠 암통합치료비를 가입해 주시면 치료 예약 확인서 이런 것들 서류만 떼서 보험회사 메리츠에다가 청구하시면은 50%를 미리 받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사 암통합치료비 그리고 당사의 메리츠아제 암통합치료비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은요 타사 같은 경우는 치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는 치료 시작 전 치료 예약만 하더라도 50%를 준다. 그리고 고객이 체감할 때는요 메리츠아제에서 암통합치료비 선지급을 먼저 받으면 정말 내가 힘들 때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지는 보험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사는 치료가 시작하고 나서 주는데 우리는 치료 시작 전에 미리 준다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 선지급 관련해가지고 아니 뭐 보험금 50% 미리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십니까? 계세요? 계셔야 되는데 선지급 하는 게 뭐 대단한 건가 하시는 분 계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DB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 MS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DB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운전자보험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잘 파는 회사입니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B 같은 경우는 업계 점유율을 더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22년 10월 달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업계에서 최초로 선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뿐만 아니라 메리츠, 삼성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도 지금도 비용담보로 선지급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죠. DB가 가장 먼저 선지급하는 걸로 바꿨다 보니까 원래도 MS가 1등, 2등 하는 회사였는데 압도적인 1등 회사로 올라갔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이럴지인데 우리 고객님이 느끼는 비용담보보다도 훨씬 더 내가 이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